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두 세계 사이에 낀 한 소녀, 비밀스러운 개혁가들, 그리고 타국에서 길을 잃은 조선의 걸작에 대한 아주 매혹적인 기록입니다. 자,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 준비 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건너왔어도 뿌리까지 버린 것은 아니다. 와, 정말 가슴을 울리는 묵직한 한마디죠. 이 문장이 바로 오늘 다룰 이야기의 감정적인 중심축인데요. 조선 남해안에서 일본 사츠마번으로 건너가 상인으로 성공한 최성길이라는 인물이 한 말입니다. 일본 이름까지 얻고 자리도 잡았지만 집안에서는 절대 조선말을 잃지 않으려 했던 그의 단단한 고집과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1870년대 교토로 한번 가볼까요? 거리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쪽엔 그 옛날 다다미방의 고요함과 오랜 절들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데 바로 그 건너편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지어진 서양식 건물들이 들어서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닙니다. 이처럼 과거의 묵직한 숨결과 근대화의 거친 소음이 쿵쿵 부딪히는 모순 가득한 도시, 여기서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요, 우리가 이 엄청난 역사의 변화를 연화라는 한 소녀의 시선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연화는 감옥강 근처 작은 여관에서 자란 최성길의 딸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한테서 조선말과 조선의 어를 그대로 배우며 자랐거든요. 조선과 일본, 전통과 서구화라는 그 두 세계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연화의 눈에 매일매일 얼굴이 바뀌는 교토의 거리는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요? 근데 이 연환의 여관이 그냥 평범한 숙소가 아니었어요. 밤만 되면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눈빛이 날카로운 김옥균, 기품 있는 박용효 같은 낯선 조선의 젊은 개혁가들이 이 여관방으로 몰려들었거든요. 연하가 문밖에서 숨죽여 엿들은 대화는 정말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조선도 당장 변해야 한다. 언제까지 청나라 그늘에 숨어 있을 거냐. 새로운 군대,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개혁의 불씨가 바로 그 작은 방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연하 아버지고 이걸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지만은 않았습니다. 저 청년들 정말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길을 열어야지. 이게 바로 최성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사스마번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 젊은 개혁가들을 숨겨주고 일본 관리들과 몰래 연결해줬습니다. 자칫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엄청난 도박이었지만 그들이 열고자 했던 새로운 길에 기꺼이 베팅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 흐름을 제대로 잡기 위해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패번치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서 1871년에 메이지 정부가 각 지역의 영주제도를 확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떵떵거리던 무사 가문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남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밥이라도 먹고 살려고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소중한 보물들을 눈물을 머금고 헐값에 팔거나 전당포에 맡겨버립니다. 귀한 문화재들이 뒷골목으로 와르르 쏟아져 나온 슬픈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연하의 단짝 친구이자 무사 집안 출신이었던 아야코네 집안도 딱 이 신세가 됐거든요. 어느 비 오는 날 아야코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집안 어른들이 교토 상인한테 오래된 그림 하나를 전당포에 맡겼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그림 설명이 좀 이상해요. 꿈속에 복숭아꽃 세상을 그린 조선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어? 잠깐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하 머릿속에 번쩍하고 스친 이름. 네, 맞습니다.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을 그렸다는 그 전설적인 걸작 몽유도원도였어요. 며칠 뒤 두 소녀가 사실을 확인하려고 교토의 오래된 전당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도 그 퀴퀴한 먼지 냄새와 축축한 습기가 가득한 어두운 창고 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쪽 깊숙한 곳에 비단으로 꽁꽁 쌓인 기다란 두루마리 하나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부터 그 오랜 세월을 버텨온 조선 최고의 예술품이 타국의 낡은 창고 구석에서 발견되는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그림 한번 가만히 보시죠. 와,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연하가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바로 그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안개 낀 신비로운 선봉우리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복숭아꽃.
밖은 무사들이 몰락하고 개화의 소용돌이가 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인데 그림 속 무릉도원은 그런 시대의 소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도 평화롭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느껴지시나요? 남의 나라 차가운 창고에 덩그러니 놓인 조선의 찬란한 꿈. 그걸 본 연화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날 밤 바로 김옥균을 찾아가서 이 기막힌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을 굳은 듯 가만히 있던 김옥균이 어두운 창밖을 보며 툭 내뱉은 한마디가 참 뼈를 때립니다. 나라가 약하면 사람도 문화도 그림도 다 떠돌게 되는 법입니다. 국가의 운명과 문화유산이 어떻게 한 몸처럼 묶여 있는지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찔릴 순 없을 겁니다. 네,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철학적인 클라이맥스입니다. 김옥균의 그 깊은 한숨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그 젊은 개혁가들이 목숨 걸고 외쳤던 개혁이라는 게 그냥 덮어놓고 서양 문물 따라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흉내내자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목적은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 우리의 역사, 그리고 남의 땅을 떠들고 있는 우리의 문화적 혼을 지켜내기 위한 정말 처절하고 근본적인 투쟁이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가? 19세기 말 교토에서 조국의 혼을 지키려 했던 연하와 개혁가들의 이야기는 과거로 남았지만 매일같이 엄청난 변화가 쏟아지는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 질문을 피해갈 순 없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는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야 할 여러분만의 몽유도원도가 있으신가요? 이 깊은 여운을 남기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